그날 시어머니는 저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이유도 없이 차가운 눈으로요.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잘못했겠지. 그런데 사흘 뒷광가에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마을의 첫 역병 환자 박노파.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를 내쫓은 게 아니라 저를 살려보낸 거였다는 걸. 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윤서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마을에는 유독 눈에 띄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님이 사시는 집이었죠. 다른 집들은 해가 지면 어김없이 대문을 걸어 잠그는데 그 집만큼은 사계절 내내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거든요. 처음 시집 왔을 때 저도 의아했습니다. 밤이 깊어도 대문은 그대로였어요. 시어머님은 박노파라고 불리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머님을 그렇게 불렀죠. 저는 어머님을 친정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친정 어머니보다 더 가까웠는지도 모르겠네요. 어머님께서는 제게 늘 따뜻하셨거든요. 아침이면 제 방문을 살며시 열고 윤서야, 잘 잤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저녁에는 함께 마루에 앉아 별을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은 묘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다 보면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저 고부 사이 좀 봐라. 기이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나? 저러다 탈 나는 거 아니냐? 며느리가 시어미를 저렇게까지 따를 일인가? 그런 말들이었죠. 저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우리 사이를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거든요. 그해 겨울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나뭇잎들이 하나둘 떨어지던 때였죠. 장에 다녀온 김씨 영감이 마을 어귀에서 소리쳤습니다. 큰일 났소. 인근 고을에 괴질이 돌았다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영감은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피를 토하고 죽는다던데 이미 10명도 넘게 죽었다지 뭐요. 마을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불안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들은 밖에 나가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집 대문만큼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대문을 닫으려는 제 손을 가만히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윤서야, 괜찮다. 대문은 그냥 두거라.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 열린 대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를요. 그 소문이 돈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평소처럼 새벽부터 산으로 약초를 캐러 가셨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약재를 준비해 두시는 게 어머님의 습관이었거든요. 저는 집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어머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뭔가 달랐어요. 걸음걸이가 흐트러져 있었죠. 어머님은 대문을 잡고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달려가 어머님을 부축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머님은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어머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저는 어머님을 방으로 모시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잠깐만 누워 계세요. 제가 따뜻한 물 끓여올게요. 부엌으로 내려가 물을 끓이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님은 평생 아픈 적이 없으셨거든요. 마을에서 제일 건강하신 분이었죠. 그런 어머님이 저렇게 힘들어 하시다니. 저는 물을 담아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님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계셨어요. 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님 곁에 앉아 등을 쓰다듬었죠. 어머님, 물 드세요.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침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거친 기침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소리였죠.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의원을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당장 다녀올게요. 그러자 어머님이 제 손목을 움켜쥐셨습니다. 힘이 들어간 손이었어요. 안 된다. 의원은 안 돼. 어머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죠. 하지만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점점 더 안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요.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다. 그냥 쉬면 나을 거야. 윤서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저는 어머님의 완강한 태도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님 곁을 지킬 수밖에 없었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어머님 방에서 밤을 지새우기로 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어머님의 상태는 더 나빠지셨습니다. 이불을 걷어내시고는 더워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젖은 수건으로 어머님의 이마를 닦아드렸습니다. 그때 어머님의 손을 잡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손이 너무 뜨거웠거든요. 마치 화롯불을 만지는 것 같았어요. 이건 보통 열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손이 너무 뜨거우세요. 정말 의원을 불러야 해요. 어머님은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죠. 하지만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귀를 가까이 대고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혼잣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건 그냥 감기가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어머님도 아시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병인지를요. 저는 어머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마치 불덩이를 쥔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의 거친 숨소리만 방 안에 가득했어요. 어머님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열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몰래 마을 의원에게 다녀왔습니다. 약을 지어왔지만 어머님은 드시려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설을 하루 앞둔 밤이 되었어요. 마을은 명절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저도 떡을 찌고 나물을 무쳤죠.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어머님이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며칠 만에 일어나신 거였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좀 괜찮으세요? 하지만 어머님의 표정은 이상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제가 본 어머님의 눈이 아니었죠. 어머님은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계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윤서야. 네, 어머님. 너 짐 싸라. 저는 잘못 들었나 싶어 되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더 또렷하게요. 짐을 싸서 나가라고 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것 같았죠. 저는 어머님께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손을 내밀어 막으셨어요. 내가 재수 없는 기운을 몰고 왔어. 내가 이 집에 온 뒤로 이 모양 이 꼴이 됐단 말이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고칠 게 아니라 나가야 한다. 당장 짐 싸서 나가.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 있으면 안 돼. 어머님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어머님께 매달리고 싶었지만 어머님의 눈빛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천천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옷가지를 보따리에 담는데 눈물이 떨어졌어요. 왜 이러시는 걸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그렇게 아껴주시던 어머님이셨는데, 저는 보따리를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어머님은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님 앞에 섰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가야 하나요? 어머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리셨죠.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보따리를 메고 대문으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니 어머님이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쿵 하는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대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 집의 대문이 처음으로 닫힌 거였어요.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보따리를 꽉 쥐고 마을 어귀로 걸어갔죠. 그날 밤 어머님의 집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한 번도 닫힌 적 없던 그 대문이요. 저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갈 곳이 거기밖에 없었거든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보따리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발걸음도 무거웠죠. 친정 대문 앞에 섰을 때 잠시 망설여졌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얼굴로 저를 맞이하실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대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윤서야, 내가 왜 여기 와 있니?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저를 안으로 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걱정보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무슨 일이냐? 저는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님이 갑자기 저를 내쫓으셨다고, 이유도 모르겠다고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쫓겨났겠느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어머니마저 저를 의심하시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시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셨다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래도 뭔가 잘못이 있었을 거다. 시어머니가 아무 이유 없이 며느리를 내쫓겠느냐. 내가 조심성이 없었던 게 분명해.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믿지 않으셨어요. 저는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에 나갔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 여자 봐라. 시어머니한테 쫓겨난 며느리래. 아이고, 박노파님이 저런 며느리를 어떻게 참았을까?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렇게 착하신 분이 며느리를 내쫓을 리가 없잖아. 사람들의 말은 화살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장터를 벗어나려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마을 안악내였습니다. 윤서야, 너 정말 시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안악내는 비웃듯 말했죠. 거짓말하지 마라. 박노파님이 널 그렇게 아꼈는데 뭔가 있었을 거 아니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터를 뛰쳐나왔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이 쫓아왔습니다. 저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요. 나무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시어머님도 친정 어머니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저를 의심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쫓겨났겠느냐?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시어머님께 무례했던 적은 없었나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한 건 아닐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어머니가 들으실까봐 조심스럽게 울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의 소문은 더 커졌어요. 이제는 제가 시어머님을 구박했다는 말까지 나돌았습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쉽게 믿었어요. 그리고 더 쉽게 저를 욕했습니다.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졌어요. 사람들을 마주치는 게 무서웠거든요. 저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한 게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시어머님 생각이 났어요. 쫓겨난 그날의 차갑던 눈빛이 아니라 예전에 따뜻했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시집온 첫 해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감기에 걸려 알아누웠어요. 고열로 정신이 몽롱했죠. 그때 어머님이 제 머리맡에 앉으셨습니다. 손수 달인 약을 들고 오셔서 저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윤서야, 이거 먹어야 한다. 조금만 참거라. 약은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셔서 끝까지 마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제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셨죠. 밤새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분이 진짜 어머니 같다고요. 그 다음해 겨울에는 제가 솜적삼을 잃어버렸습니다. 장에 갔다가 어디선가 떨어뜨린 거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한참을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솜적삼이 없으면 어쩌나 걱정이 됐죠. 어머님이 제 걱정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윤서야, 무슨 일이냐? 저는 솜적삼을 잃어버렸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아무 말씀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방으로 가시더니 솜적삼을 들고 나오셨어요. 이거 입어라. 내 건 하나 더 있으니까. 저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것인데 제가 어떻게 입나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 손에 솜적삼을 쥐어주셨어요. 어서 입어. 감기 걸리면 안 되잖니.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그러셨습니다. 어머님은 늘 제게 먼저 밥을 퍼주셨어요. 좋은 반찬은 제 앞에 놓으셨죠. 많이 먹어라. 젊은 사람이 힘을 내야지. 당신은 늘 마지막에 드셨습니다. 제가 배부르게 먹고 나서야 수저를 드셨어요. 봄이 오면 산나물을 캐러 가셨습니다. 돌아올 때면 광줄이 가득 나물을 담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먼저 고르라고 하셨습니다. 윤서야, 내가 좋아하는 거 골라라. 저는 어머님이 더 좋아하시는 걸 알았지만 어머님은 늘 저를 먼저 챙기셨죠. 가을에는 감을 땄습니다. 나무에서 가장 잘 익은 감을 따서 제게 주셨어요. 이거 제일 달다. 내가 먹어라. 당신은 덜 익은 걸로 드셨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미안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나는 괜찮아. 내가 건강해야 내가 좋다. 그런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저를 아껴주셨어요. 친딸처럼요. 아니, 어쩌면 친딸보다 더요. 그런 어머님이 이유 없이 저를 내쫓으셨을 리 없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였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요.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친정 마루에 앉아 별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마을 어귀에서 징소리가 들렸습니다.
요란한 소리였죠.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저도 나가봤어요. 관가에서 온 관리가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두루마리를 펼쳐들고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이 마을은 봉쇄된다. 역병이 퍼지고 있으니 아무도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역병이 우리 마을까지 온 겁니까? 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이 마을에도 환자가 있다. 첫 증세를 보인 여인은 사흘 전 스스로 격리에 들어갔다고 한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흘 전이라고요. 그건 제가 집에서 쫓겨난 바로 그날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마을 이장이 물었습니다. 관리는 장부를 들여다봤어요. 박노파라고 적혀 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노파? 시어머님이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뻔했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노파가 역병에 걸렸단 말인가? 그럼 며느리를 내쫓은 게 그 때문이었나?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 댁으로요. 사람들이 저를 불렀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어요. 저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담을 넘었습니다. 마당으로 뛰어들었어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은 이불을 덮고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어요. 숨소리도 가늘었죠. 어머님. 저는 어머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윤서야, 왜 여기 왔니? 가야지, 위험해. 어머님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를 걱정하고 계셨어요.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이제 알았어요. 저를 살리려고 쫓아내신 거죠? 어머님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대답 대신 기침을 하셨어요. 저는 어머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가 들어갔다. 저러다 둘 다 죽겠구나.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머님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를 쫓아낸 게 아니라 살려보낸 거였다는 걸요. 그토록 사랑하던 며느리를 독한 말로 내쫓아서라도 살리고 싶었던 한 어머니의 마음을요. 하지만 저는 이미 어머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어머님 곁을 지켰습니다. 밤새도록요. 어머님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저는 마을로 내려갔어요. 의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놀랐죠. 윤서야, 내가 역병에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을 찾는 게 급했거든요. 의원은 마을 끝자락에 살았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어요. 의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어머님 좀 살려주세요. 의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병 환자는 가까이 가면 안 되네. 자네도 알지 않나?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제가 무슨 짓이든 하겠습니다. 제발이요. 의원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네. 약을 줄 테니 그걸로 해보게. 하지만 약속할 수 없네. 역병은 사람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병이야. 저는 약을 받아들고 다시 집으로 뛰었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누워 계셨어요. 숨소리가 더 가늘어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약 가져왔어요.
이거 드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저는 어머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약을 입에 넣어 드렸어요. 어머님은 힘겹게 삼키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쓰러지듯 누우셨죠. 저는 어머님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두 손으로 어머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어머님 가시면 안 돼요. 제발이요. 어머님이 입을 움직이셨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가 나왔어요. 저는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윤서야, 내가 살면 그걸로 됐다. 어머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히 들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도 사셔야 해요.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어머님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어머님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하지만 어머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죠. 그날부터 저는 밤낮 없이 어머님을 간호했습니다. 약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몸을 닦아드렸어요.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눈은 충혈됐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의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의 상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자네가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을 게야.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갔네. 저는 의원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의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네. 하지만 자네도 위험해질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의원은 특별한 처방을 알려줬습니다. 귀한 약재가 필요했어요. 저는 가지고 있던 은비녀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약재를 구했죠. 약을 타렸습니다. 진한 냄새가 났어요. 어머님께 조금씩 먹였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어머님이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윤서야, 저는 어머님을 껴안았습니다. 어머님, 살아나셨어요. 어머님은 천천히 회복되셨습니다. 열이 내렸고 기침도 멈췄어요. 의원도 놀랐습니다. 기적이야. 정말 기적이네.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간호로 역병 환자가 살아났다고요. 사람들은 하나둘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오해했다고 말했어요. 어머님은 다시 건강해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윤서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살리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어머님을 살린 거예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얼었던 땅이 녹았어요. 산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역병도 함께 사라졌죠. 마을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밭을 갈고 씨를 뿌렸어요. 아이들은 골목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온 것 같았죠. 하지만 하나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집이었어요. 어머님의 집 대문은 다시 열렸습니다. 봄바람이 마당으로 들어왔죠.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둘씩요. 먼저 이장이 왔어요. 손에 떡을 들고 왔습니다. 박노파님, 그동안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님은 웃으시며 받으셨어요.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마을 아낙네들도 왔습니다. 우물가에서 저를 수군댔던 그 사람들이었죠. 윤서야, 미안하다. 우리가 내 말을 믿지 못했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의원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의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어머님은 감사하다고 하셨죠. 어느 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마을 회관에서였어요. 저와 어머님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저희를 보고 박수를 쳤어요. 이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을의 영웅인 윤서와 박노파님을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윤서는 목숨을 걸고 시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박노파님은 며느리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셨고요. 우리는 이분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악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말하지 못한 사랑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윤서야,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복이다.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복이에요. 그날 밤 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아무나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왔습니다. 진심으로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만요. 어머님과 저는 마루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셨죠. 윤서야, 우리 앞으로도 잘 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그럴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로요.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